네, 자, 우리 2023년도 법원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문제예요. 자, 세트 문제 푸는 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세트가 기출은 별로 없죠? 예, 그러니 국가직, 지방직 기출만 풀어서는 세트를 못 만나요. 예, 근데 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문 하나에 수록된 문제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그러면 기억만 봅니다. 일단. 그래서 기억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요걸로 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생각을 더하지 마. 그냥 기억에 대한 이후에 추론이 있다. 선지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부정발문이고 그리고 이 세트들 중 유일한 부정발문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건 선지를 가져갈게요. 머릿속에. 그러면 선지를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예, 변별적 키워드만 캐치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고 글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 가짜뉴스 잡지 말고 뭘 잡을까? 변별 키워드요.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 그럼 여기서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 그 다음 2번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의한 가짜뉴스의 개념. 여기 괄호. 자, 그 다음에 3번 가짜뉴스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된 시대의 특성. 시대의 특성. 그 다음 4번 사용매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짜뉴스의 특징. 그러면 이렇게 사용매체의 변화. 이렇게 잡는 거죠. 괄호 쳐도 되고 밑줄 그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지? 라는 좌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읽고 나서 보자고요. 이런 선지는 미리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는 머릿속에 좀 넣고 갈 거냐, 어떤 선지는 놓고 갈 거냐. 이때 선지를 이제 두 문제씩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에서 선지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뭔지 확인하는 거. 요게 또 요령이죠. 자, 그 다음 지문. 자, 여기서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실에 이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읽고 왔으니까 줄줄줄 읽지 않을게.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 탈진실을 선정하며 탈진실화가 국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 시대적 특징 잡자.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걸 반증이라고도 하듯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시대적 특징 나왔어. 탈진실의 시대. 그러면 아까 선지 확인됐죠? 그러면 바로 제거하세요. 바로 제거해. 지금 여기다가 그걸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요 문제잖아요. 요거 3번 이걸 여기다 쓰는 사람이 있거든. 3 이렇게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걸 들고 강의하나요? 이 강사들이 교환을 짤 때 이런 걸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선 해야 될 일은 여기다 3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수록 문제로 가서 3에 삑 제거 기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확인이 됨. 이렇게 나중에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게 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의견이 갈려. 이거. 이게 정의하기 어렵고 뭔가 이게 개념 범주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오나 보자. 자, 그 다음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그것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어. 자, 그 다음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 나왔다. 세미나.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언론 보도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 정의함. 바로 선지 지우라니까요.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그러면서 쭉 내용.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내무성이 쭉 이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된 가짜뉴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일어나는 가짜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 사례와 다른 점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IT 기업. 이게 차별점이니까 밑줄 그어둘게요.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매체. 자, 그래서 이 매체가 예전에 없었던 매체인 거죠. 달라진 매체, 사용 매체, 선지 있었죠? 자, 그래서 쉽게 유통되고 확산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자, 먼저 2번이요. 여기서 이 얘기는 나왔어. 정하기 어렵다까지는. 근데 뭐는 없지? 이유는 없어. 근데 여기서 확정할 수 있어? 뒤를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뭐를 지울 수 있었지? 2번 지울 수 있었지. 그 다음에 3번 지울 수 있었지. 그 다음에 4번 지울 수 있었지. 그래서 답인 거지. 자, 2, 3, 4를 지원해서 답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지. 검사는 뭘까? 끝까지 없겠지? 예,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자, 이미 지웠지만 검산을 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으면서 이유가 혹시 나오지 않나 한켠에 두는 거야, 머릿속에. 자, 그 다음 이제 1번과 3번을 위해 뒷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광고.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는 지문 펜터치 많이 안 하고 뭐만 했어요? 선지와 관련된 부분에 체크만 했죠. 왜? 요약이 필요 없어. 요약을 뭐하러 해? 그 부분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뭐밖에 없는데 2번밖에 없는데. 그러니 2번은 그러니까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선지에 언급된 부분에 치면 되는 거지. 찾으면 되는 거지. 펜터치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긴 다르지. 왜냐하면 이 기억에 대한 뭘 찾으라 그랬어요?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서 반응을 하자니까 여기서부터는 내용 위주의 펜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광고에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서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돈을 지불하면 중개업체는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합니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블러블러. 자, 그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 이용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대중을 치밀하게 속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서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 자, 이런 이유로 가짜 뉴스는 혐오나 선동 과 같은 자극적 요소를 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이게 결과잖아. 기억에 예측되는 문제점. 나왔다. 여기 밑줄.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쵸? 딱 나와 있잖아. 그 다음 했고 여기서 이제 1번. 가짜뉴스는 현재에도 입소문? 이제 매체 달라졌죠? 그 다음에 2번. 탈진실화는 아직까지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나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일이죠. 그 다음에 3번. 과거에 가짜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관동 대지진. 끝.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트를 풀어야 되는데 지문을 빠르게 읽어.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뒤져. 이렇게 풀려나. 저는 수능 쪽에서 활동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머릿속에 놓고 지문을 한번 읽어라. 지문을 머릿속에 놓고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되돌이키지 말고. 예. 그러면 절대로 3등급을 못 벗어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뒷등급 친구들을 다 3등급 위로 올렸어. 왜? 푸는 법이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읽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 여러 번 읽는 게 문제예요. 여러 번 읽는 게. 한 번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오히려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버려. 아, 여기서 얘기하는 순서는 시험지 순서대로 가야죠. 근데 1, 2, 3이라고 1, 2, 3 순서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문에서 답을 먼저 주는 것이 먼저 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아, 요거는 우리가 했네. 자, 앞에서 문법 몰아서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진 않고 바로 선택할게요. 자, 새빨갛다 할 때 새, 접두사, 파생어. 높이 어야거든요. 여러분 요게 이잖아. 요렇게 이어야. 그러면 높이다야. 이어야에서 높이까지가 어간입니다. 어야가 어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높이의 이가 사동접사이에요. 자, 여기 A가 아군의 사기를 높게 하다. 그래서 사동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그 책은 쉽고 재미있게 읽히다의 히. 요거는 주어가 뭐예요? 책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책이 일다를 당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피동. 얘는 피동.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 달리기는 달리기라는 단어만 보면 원래 명사 접사가 맞는데 이때는 천천히 달리기가 더 어렵다 이랬죠. 이땐 천천히라는 부사어가 꾸미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야. 서술성이 있어. 서술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자, 부사가 꾸민다는 건 서술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고 그러면 달리다인 거죠. 그러니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의 명사형.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해야 돼서 아니고 접두.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뒤에 결합을 했지만 얘는 접사가 아니라서 X. 4번은 명사와 접사가 아니야. 명사형 전성어미지.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중에 품사가 바뀌어야 돼. 그럼 높다는 형용사, 높이다는 동사. 근데 읽다도 동사, 읽히다도 동사.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요게 법원직 문법이 어때요? 이해를 요구하죠. 심지어 되게 여러 가지를. 한 문제인데. 문법 문제가 줄어드는 대신에 어때? 이해를 다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앞으로 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객체 높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자, 여기서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드리다. 부사어. 그러면 요거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사격 조사를 높임.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리다. 그러니까 안마의자를 사서 누구께 드릴 거예요? 할머니께 드릴 거죠? 예, 그래서 객체 특수어휘. 자, 근데 리을만 뭐예요? 누가 편찮으셔.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니까 특수어휘는 맞아요. 편찮으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편찮다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 시도 있고 편찬도 있고. 근데 이거는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 그래서 리을은 주체 높임. 주어를 높이니까. 자, 그 다음 6번, 7번, 8번. 자, 여러분 이거 문학이죠. 자, 문학 문제도 세트 마찬가지. 문제를 먼저 보는데 문제에서도 선지를 가져갈 때가 있고 선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선지를 가져가는 게 몇 번? 6번.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그래서 6번 옆에 형식이라고 써주세요. 형식. 문학의 형식 문제는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먼저 봅니다. 왜? 안 그러면 내용에 매몰돼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럼 확인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말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자, 1번에 인물의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희화화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희화화에 비추고 희화화가 뭐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 그 웃긴 인물 나오나 확인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야기를 외부 내부로 구성한다. 액자식이란 얘기네. 액자식인가 확인한다. 그 다음에 3번 등장인물의 내적 독백과 갈등 밑줄. 그럼 이게 외적 갈등보다 내적 갈등 위주의 진술인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이런 건 옴니버스 피카레스크식인가를 보는 거예요. 병렬식은 사건이 옆으로 나열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건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여러 개야. 옴니버스거나 피카레스크식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 4번 묶어보세요. 2, 4번 선지. 액자식인지 옴니버스 피카레스크식인지. 액자식도 내화 외화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하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면 단일 구성, 사건이 여러 개면 복합 구성이라고 해요. 2, 4번은 모두 다 복합 구성인지를 물어보는데 양상이 다른 거죠. 네. 자, 그 다음 7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기를 먼저 봐야죠.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을 했잖아. 시키는 대로 해. 보기를 먼저 봅니다. 자,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이란 뜻으로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 순수한 인간의 동그라미. 지문에 순수한 인간이 있겠지. 찾아야지. 자, 이 소설은 전쟁 중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 감시.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의 동그라미. 희생되는 개인이 있을 거야. 찾아야지. 그래서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다. 근원적인 인간성의 밑줄. 그러면 이런 보기를 보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수한 인간. 근데 희생당하는 인간을 찾아야지. 자, 그 다음 8번. 이거는 읽지 말되 문제 유형만 판단하는 거예요.
줄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형과 동생의 얘기군. 이렇게.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갈게요. 우리 왜 수능 때 못 만났을까? 자, 그치? 그러면 더 잘 봤을 텐데? 자, 그럼 6번부터 8번입니다. 자, 가. 개길지 지문이 막. 그쵸? 그럼 여기서 진짜 감상하면 될까? 아니. 문제가 원하는 거 빨리 찾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시원한 여름저녁 바람이 불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형도 안 나왔고 아직 동생도 안 나왔잖아. 그럼 이거를 감상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쵸? 근데 이 문제를 먼저 안 본 사람은 불안하니까 다 읽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지문을 위에서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읽는 게 성실한 거야? 아니면 미련한 거야? 문제가 뭘 물어볼지 미리 알면 그렇게 안 낼지. 그냥 이 부분은 배경이잖아. 그럼 휙 지나가는 거야. 그죠? 응? 그리고 사람 나올 때까지 빨리빨리 가. 그쵸? 그래서 여기에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 그 다음 막연한 원시적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있었다. 나는 뭔가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피웠어요.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형은 액자식이다. 누가 들려준 얘기네? 철이 들려준 얘기잖아. 그죠? 액자식이야. 자, 그래서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과 동생 이게 내화죠. 여기서부터 내화 속리하기. 문제 하나 풀렸지? 자, 그래서 형은 27, 동생은 22살.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다. 우리 아까 전에 뭘 봤죠? 보기에서 순수한 인간형. 그래서 형 잡을게요. 그 다음에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와 이게 38선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치 닥쳐 조용히 막 그치 그래서 다들 아, 이 새끼 자꾸 떠들어서 나불대고 말이야. 그래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자, 그 다음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받고 형이 울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고. 이게 뭐예요? 전쟁 중 피난 상황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아버지는 애초부터 어머니는 불쌍해서.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형과 동생. 그치? 이거 알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무나 위신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에는 쓴웃음 같은 게 어리어 있었어요. 자, 우습게 여겨. 근데 또 씁쓸해. 형은 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렸다. 그래서 동생은 쓴웃음을 짓는 오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 형과 동생 나눌게요. 자, 그 다음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은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한 지겨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형에 대해서 그냥 약간 상대 안함?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자, 그 다음 그러나 형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 천하태평. 형은 천하태평. 형 천하태평.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이 됐어요.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 동생이 이런 투가 더 이거 반복됐다. 미안. 자, 그 다음 요거는 무시해 주세요. 이게 뭔가 찝겼어. 그 다음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서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습니다. 형은 대뜸 울었어요. 형은 동생을 만나고 울었어요. 자, 동생도 흠칫했지만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외면했다. 형과 동생이 성격 많이 다르죠? 물결할게요 이제. 자, 여기서도 물결할 걸. 형 동생 나누어서 체크하는 게 좋겠죠? 이분법 체크해주세요. 자, 그 다음 형에 비해서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자, 동생의 눈에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어요. 세모 물결. 동생도 울어. 왜? 형은 벼란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형이 너무 놀라. 동생의 얼굴을 보고 왜 울어 왜 울어 또 그쳐 그러면서도 또 울어요. 자, 그래서 형제가 반갑고 그치 그리고 서럽고. 자,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으면 무던히 왔는데 에이 지금 좀 그만 걷지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견느질해 보였다. 경비병들은 아른 채도 안 했고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 그날 밤에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히 웃기만 했다. 자, 형은 쓸쓸히 웃기만. 칠성아, 너 집에 가면 말이다. 집에 가면 하면서 무슨 생각 났는지 웃으며 내가 무슨 소리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아이, 내가 정신이 빠졌어. 근데 이게 뭘까? 형은 자꾸 집에 못 갈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네. 이런 여러분 이거는요. 실화를 적은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해서 지은 거죠. 소설은.
불필요한 대사는 없어요. 형이 이런 말을 왜 자꾸 했는지 친절하게 여기서도 얘기해줬지. 이게 암시야. 이런 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해. 자, 여러분, 암시하는 대사, 복선. 대사가 아니어도 어떤 장치. 뭐가 암시돼요? 야, 너 집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못 간다. 여러분 그거 있죠? 전쟁 영화에 꼭 가족 사진 꺼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 이런, 그치? 뭔지 알지? 그런 게 다 사실 복선이거든. 아, 가족 사진 꺼내서 저 사람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다음 여기서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안으면서 칠성아 동생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칠성아 세모치고 이런 거 쭉쭉 넘어가. 왜? 이런 배경이 중요하진 않거든. 동생은 또 눈물이 났어요. 눈물. 형이 화를 냅니다. 왜 우니? 하고 더 울었다. 자, 그 다음 며칠 지날수록 이게 더 절룩거렸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유사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더 절룩거렸다. 형이 다리 다쳤어. 근데 계속 걸어야 되잖아. 행군해야 되잖아. 그게 낙오되겠죠. 그러면 형이 낙오될 때 막 끌고 가줄까요? 전으로? 포로인데? 아닌 거지. 자, 그래서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 짓거리지 않았다. 평소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둘레를 두리번거리다가 밤에도 동생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다. 자, 그리고 동생은 또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다. 동생은 왜 자꾸 울죠? 힘들어서? 형이 저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자, 형은 왜 우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아요. 아까 전에는 그래도 울 기력이 있었잖아, 형이. 근데 형이 울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자, 그리고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서 더 흐느꼈다. 그날 밤 형이 울지 말고 나를 모르는 체 하라고. 형제인 거를 티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모르는 체 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형이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 되게 약간 좀 모자란 애인데 어른스러운 말투로 나 모르는 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동생을 진짜 생각해서. 자, 동생은 눈 내린다 라고 못 들은 체 하고 막. 그치? 근데 형은 꾹하니 굳은 표정. 동생은 울었어요. 오히려 형 동생이 지금 원래의 성격에서 바뀐 느낌이죠. 형이 어른스러워지고 있잖아. 왜? 이 대열에서 낙오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형 정신 차려 막 이러고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찌르고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쏘았다. 형은 결국 죽죠. 이게 이제 왜 지금 뭐야? 숙제 안 한 사람 티났어? 뭐야? 왜 안 풀어왔어? 지금 형이 죽는 걸 몰랐어요? 그쵸? 숙제 안 해온 사람 티났어 지금. 자, 여기서 아까 액자식인 거 문제 푸셨죠? 여기서 형이 좀 모자란 사람이다 철없이 굴었지만 이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희화화 아니야. 그리고 내적 도백과 갈등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그 사이에서 형과 동생의 대사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 호송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보기에 도움을 받아 상황 파악을 더 했고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잡아놓은 인간형이 형인 걸 알아요. 3번 형이라고 긁지 마라 라고 하는 건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동생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아주 인간적인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죠. 숭고한 마음. 자,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참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8번에 1번. 자, 형은 모두가 긴장한 상황임을 알고 본인도 긴장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기력이 빠져서 자기가 말이 없어졌던 거고 처음에는 눈치 없이 막 떠드는 그런 인간형이었지.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나머지는 근거 부분 찾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 세트가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베껴와도 되나 싶게 평가원에 있었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능 쪽에 있었을 때 이거 수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아요. 얘는 아예 선지가 거의 유사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직 보시는 분들은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다시 한번 아니 내가 수능 다시 보는 것도 아닌데 싶겠지만 예. 그래서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들을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 뭐 똑같은 거 나오라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어차피 훈련할 거 그죠? 세트형이고 그리고 또 유사한 제재를 가지고 오고 문제도 상당히 반영되니까. 자, 그다음 90, 11번. 자, 9번 가나의 공통점
근데 여러분, 가나의 공통점이 만약에 표현상의 특징이면 제가 선지를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다.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문학에서 내용과 관련된 선지를 미리 보면 밀어붙이게 돼요. 자의적인 해석에 불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선지는 미리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형식상의 특징 얘를 봐야지. 자, 9번은 공통점이어도 내용이라서 선지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1번은 형식이잖아. 11번을 봐야 돼. 자, 그럼 11번의 선지 수미상관인지, 시어의 반복이 있는지, 332조 3음보인지, 그 다음에 기승전결인지, 그 다음 가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를 한꺼번에 보고 선지로 갈까요? 아니 우리 머리가 가는 왼쪽으로 가, 나는 오른쪽에 있어 하고 종합해서 동시에 뿅뿅 OX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알려줘? 그런 머리는 없어. 그러니까 가를 봐. 가에 대해서 OX를 끝내. 그 다음에 나를 봐. 끝내.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시리 있고, 자, 버리고 가시리 있고, 위증들과 태평성대 날 버리고 가시나요?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러고 있지. 자,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후렴구. 이게 고려가요가 구전되다 보니까 붙은 후렴이라 그래요. 고려가요죠? 자, 분연체에다가 후렴 있지. 그리고 후렴 막 안 어울리고, 그지? 자, 여기서 이게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앞에 앉았던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고. 자, 여러분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음. 해석에 동원되지 않아요. 그냥 박자감을 주기 위한 여음입니다. 남을 일려. 의미 없는 소리 덧붙음. 여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거 빼고 읽는 거야. 가십니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자, 그럼 뭐가 있어? 시어의 반복이 있죠. 자, 그 다음 나보고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시어는 한 글자, 한 단어. 식구는 두 단어 이상. 그러면 버리고 가실 있고 버리고 가실 있고 그러면 식구의 반복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잡사와 두어리 많은 화가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서 선하면이 나오고 여기도 선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화나다, 짜증나다, 서운하다, 서럽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잡으면 짜증나면 화나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님이에요. 님이 서운하면 다시 오진 않을까봐,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서러운 님 보내옴다니 라고 했어요. 이때 지금 내가 서럽게 님을 보내니 내 서러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슬퍼하고 있는 님을 가, 날 두고 가 하면서 보내니, 그러니 여기서 서러운은 님이 서러운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서러운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나다, 짜증나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럽다인데 서럽다의 주체를 둘로 본다.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서럽게 님을 보내다라는 뜻과 내가 서럽게 님을 보내는 거랑 지금 서러워하고 있는 님을 등 떠밀어 보내다라는 뜻과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저는 돌아와 주시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붙잡으면 질려할까봐 보내니까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가와 관련된 문제는 끝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가. 님과의 재회를 소망한다. 맞죠? 1번은 맞잖아. 근데 여기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맞으니까 놔둬. 왜? 얘가 답이야? 나를 안 봤잖아. 그러니까 이건 놔두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지명이 나왔어요? 없죠. 2번 아웃. 근데 얘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공통점이니까 가만 아니어도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과 일단 지금 보내야 돼. 그래서 보낼 테니까 가는 듯 다시 오세요. 얘 살려줘. 그 다음에 4번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외부를 님을 외부로 볼 거냐 아니면 나와 님을 두고 아예 전혀 다른 외부를 상정할 거냐가 모르는 거야.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지. 그럴 때는 속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둔 채로 이걸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자, 그럼 자, 가십니까? 가십니까? 날 두고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인은 모르죠. 이 사람이 왜 가는지. 그러니 사실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고 볼 수가 없어. 이 외부를 님으로 봐도. 님이 나를 왜 버리고 가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자, 그리고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원망은 알 수 있죠.
날 버리고 가십니까? 하지만 나를 왜 버리고 가는지 원인을 찾은 건 아니다. 근데 저라면 시험장에서 이 선지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뭐가 해석이 어렵냐면 출제자 의도. 출제자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럴 때 보류해요. 예, 그게 가장 안전하지. 자, 보류해도 답안 나와. 자, 그 다음 여기서 기억, 니은에 대해서 문제 바로 풀어야죠. 답이 나와요. 자, 2번. 서러운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서럽게 님을 보낸다와 지금 서러워하는 님을 보낸다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서러운의 주체를 화자로 보면 님 역시 아쉬워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없죠. 내가 서러워하면 님을 보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설정해서 D와 맞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 부분이 X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서 나를 갈게. 나의 형식상 특징.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약산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런 특별한 지명 같은 거 나오지만 근데 어차피 죽은 선지죠. 자, 그 다음 영변약산 진달래꽃 나름 따다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이때 디귿에 대해서 리을에 대해서 문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사실 아까 답이 나왔는데 나머지 선지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은 그런 데서 주는 거예요. 시간은 그런 데서 줄어드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끝을 사뿐히 지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는 숨이 상관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1번 있었죠. 님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재회를 소망했나요? 돌아오라는 얘기 있나요? 돌아오라는 얘기 없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면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돌아오세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그래서 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아니죠. 나 안 올 거야 막 이러잖아. 자, 그러니 요거 지우고 확실히 그래서 답안 나오죠. 자, 그 다음 이미 답이 나온 문제. 사실 3번 4번은 혼자 이제 자습할 때 문제를 풀었어.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도 선생님 그럼 지금 문제 풀 땐 하나하나 다 보면서 풀까요? 아니요. 늘 시험장처럼 푸세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채점까지 다 풀고 채점하고 나서 3, 4번은 공부하는 거지. 그냥 3, 4번의 선지의 내용은 참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나중에. 예, 그래서 그냥 이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서도 3, 4번을 입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왜 풀어? 시험장처럼 풀어야지.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달래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로.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 거 해설지 보면서 해.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했어야 되거든. 수미상관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리고 시어의 반복 이런 거.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수미상관이 없었어. 가는.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 안 하고 휙 넘어갔는데 자, 가 X 1번 한 개 떴어. 맞아? 2번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가 요거 치고 여기서 가와 달리면 가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시어의 반복이 없었어야 되는데 내가 찾았지. 있다고. 있으니까 아까 가에서 얘 1, 2번이 처리가 됐어야 돼. 나 읽기 전에 제가 슬라이드 너무 빨리 넘겼는데 자, 1, 2번은 지워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이걸 지워서 그래서 답안에 도달했어야죠. 자, 그래서 나는 민요조라고 해서 7호조예요. 근데 이거는 내신식의 공부죠. 맞죠? 사실 음수율이라든가 음보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능동적으로 세라고 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고려가요는 사문보예요. 그리고 가끔 특이하게 사문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김소월 시인은 민요 시인이라고 유명해. 그래서 사문보의 시를 많이 써. 근데 음수가 7호조야. 자, 그래서 나, 가나 모두라고 했는데 나는 7호조라서 3, 3, 2조가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세보자. 자, 나보기가 4 써주세요. 나보기가 4. 역겨워 3. 4, 3 더하면 몇이죠? 7이요. 그 다음에 가실 때는 5. 글자 수예요. 말없이 3. 고이본에 4. 들이오리다 5. 7호. 이게 7호예요. 네, 이걸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와, 뭐 법원적이 이딴 것도 내는구나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달래꽃이라는 걸 보면 모든 선생님의 교재에 김소월 민요시인 7호조 민요조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나친 문제는 아니다. 자, 그리고 4번 가와나 모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통해 그래서 기승전결 4단계로 나눌 수 있는지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2번부터 15번 여기서는 자 12번 미리 보는 거 아니고 이런 유형이 있으면 알면 되고요. 여기서 보기를 왜 먼저 보지 않죠? 그러면 아까 나상에서 보셨던 보기와 얘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상에서 보셨던 보기는 참고용의 보기라고 해서 작품을 읽기 전에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알고 들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의 기억부터 리을 중 보기에 밑줄 친 가와 그럼 이거는 확장지문이에요. 보기에 써주세요. 확장지문. 그러면 이미 제공된 지문의 밖으로 나가서 지문을 확장하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 탈을 쓴 지문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미리 보지 않습니다. 왜? 머릿속을 기억해야 되는 작품 하나만 더 가지고 들어가는 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라고 하고 형식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하고 또 형식이죠. 그러면 자 13번은 나의 포커스를 맞춘 문제고 그리고 14번은 가 나를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까지 봐봐. 나에 대해서 묻지. 여러분 가와 나가 평등한가 역할이? 이 얘기를 하고 싶네. 가와 나가 평등한가? 자 12번 가단독 15번 나단독 그 다음에 심지어 가는 확장지문 있음 그 다음에 얘 둘 다 나가 필요함. 여러분 여기서 무슨 작품부터 읽어야 돼요? 나요. 여러분 수능에서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작품이 3개씩 묶여있고 이랬었던 그죠? 문학작품 3개 봐. 가나다를 가나 나다 가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 그때 여러분들 다 가나다 시키는 대로 읽어줘. 아니 수록된 문제에 따라서 지배력이 가장 높은 그 작품부터 읽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빨리 그 세트를 탈출해 방탈출가지. 그래서 제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혼자 문제를 풀다가 기출을 풀다가 깨닫는 애들이 있고 저 같은 선생을 만나서 알게 되는 애들이 있고 아예 끝까지 모르고 가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고3의 동생이 있고 그러면 야 너 이거 알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발문을 먼저 보면 나부터 봐야 지문을 다시 되돌아가는 횟수와 그리고 봐봐 가부터 봐봐. 그러면 가 보면서 보기 봐가지고 다른 작품 들어갔지. 그럼 가에 대한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가도 있고 보기도 있지. 그 상태로 나를 본단 말이야. 불리하다고. 나부터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자 그러면 이때 요 나를 보기 전에 얘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일상적 경험들을 나열한다. 그 다음 비속어를 사용한다. 끊고. 자 그 다음 과거로부터 지속된 옹졸한 태도가 뭐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지. 그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다. 그 다음 미비한 자연물과의 대비를 한다. 그리고 제가 끊어놨죠. 밑줄만 확인된다고 참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뒤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 일단 앞부분이 확보되면 뒤를 확인하라는 거죠. 이따가. 자 그리고 얘가 특히나 또 부정발문이야. 여기서 하나 빼고 다 맞는 소리라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 이것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까지는 한꺼번에 못 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나 본 다음에 대신 나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나 볼게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자 여기서 나 동그라미 조그마한 일에 분개한대. 작은 일에 화를 내. 저 왕궁 대신 왕궁의 음탕함 대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이게 작은 일이죠. 그럼 뭐가 큰 일이죠? 이거 말고 여기에 화낸다 그랬죠. 그럼 큰 일이 뭐예요? 왕궁. 저 정부의 문제를 탓하지 않고 왜 갈비탕에 화를 내는가? 큰일, 작은 일.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대신 작은 일에 분개하고 그죠? 옹졸하게 분개한다. 나는 옹졸한 인간이야. 스스로 옹졸하다고 생각해요. 설렁탕집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게 진짜 해야 되는 일. 이게 큰일. 큰일은 하지 않고 20원 받으러 오는 야경꾼들을 증오하는가. 해야 되는 일.
정말 정작 화내야 되는 일에 안 내고 난 작은 일에 화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열거죠. 화를 내야 되는 일도 열거되고 있고요. 아주 옹졸한 일도 열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나 옛날부터 그랬어. 나 옛날부터 아주 옹졸했어.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야전병원에 있을 때 자 그들이 이걸 개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간호사 옆에서. 그래 난 옛날부터 그랬어. 응.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작은 일이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비명에 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치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에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그러니 이 부분까지 막 열거했어요. 뭐를? 쪼잔한 일에만 열받는 나를 막 열거한 다음에 뒷부분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나는 비겁한 인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자,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럼 여러분, 절정 위에 사는 게 떳떳한 삶이겠죠. 투쟁해야 되는 것에 투쟁하는 삶이 절정 위인 거야. 그럼 절정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조금쯤 아주 비겁해. 옆, 이게 마이너스인 거지. 그게 옆에 서 있는 게 비겁하다며. 그러니까 옆은 마이너스야. 제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부정. 긍정, 부정. 긍정가치 플러스 부정가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자, 땅 주인은 무서우니까 이발쟁이에게만 화를 내는 거야. 구청 직원한테 이제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한테만 화를 내는 거야. 우습지 않아? 이런 때문에 누구한테 우습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비웃고 있어. 스스로를 비웃어. 모래야 나 얼만큼 작아. 나 너보다 작은 것 같아.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 너보다도 못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자 얘부터 풉니다. 얘부터. 내용은 오래 기억나요. 근데 형식이 바로 머리에서 휘발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일상 경험들을 나열했고 비속어도 사용했어요. 주인년한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자는 과거로부터 지속된 옹졸한 태도가 체질화돼 있다. 나 원래 그런 새끼야. 그죠? 그 다음에 답은 4번.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 X. 극복을 못해. 끝까지 난 이런 새끼야로 끝났어. 자 그 다음에 14번. 대조적 의미 우리 이거 했잖아. 일상적 시어 맞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있지? 그러면 뭐만 없어? 4번만 없어. 4번이 답이야. 가 나를 다 보지 않아도 왜? 여러분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하나만 X 떠도 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에요. 나 X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두 문제 끝났죠. 자, 그 다음 자, 요거 이제 내용. 여기서 A의 삶을 구현하고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라고 했어요. 이건 불평만 하고 항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생각은 사실 기억에서 그저 조금 형식 먼저 처리해도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유불리가 달라질지 사실은 가부터 읽었어봐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그것도 답이 안 나왔겠죠. 가나의 공통점 문제도. 그러니까 출제진들이 사실은 이렇게 풀어라 하고 알려주진 않지만 출제진들이 이거를 세트를 조립하는 걸 저는 출제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수능에서도 세트를. 그러니까 세트 출제를 해보면 결국에 열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풀 것이다, 모르고 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출제진이 생각 안 해도 결국에 발문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 세트 하나를 조합했는지.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 자, 12번부터 15번이 아니라 가봐야지. 가보고 마무리. 자, 여기서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구 사람의 손을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얘를 보면서 우리가 형식의 부분에 입증이 필요할까요? 얘 끝났다니까. 이 문제 끝났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뭐 때문일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 내에 득점을 많이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검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돼요 사실. 자 14번에 별표를 쳐놓는 거야. 뭐는 입증하지 않았다. 가는 입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끝번호까지 가야 돼. 끝번호까지 간 뒤에 시계를 봐. 내가 이 과목에 배정한 시간이 남아있어. 그러면 가서 검산을 해.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시간이 없는데 중간에 얘한테 잡혀서 뒤에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내용 위주로 읽어도 되는 거죠. 얘는 형식 문제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럼 가에 대한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요거는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거죠. 요거. 자, 그럼 볼게요. 구두 닦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 빛나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빛이 난다라고 했으니 긍정이 부여됐네. 그리고 참신한 발상을 했죠. 이게 역설적 인식이야. 근데 어차피 나 때문에 X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반복이 막 돼 있고 막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 빛나는 건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을 보면은 빛이 나요. 쓰레기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유사한 구조의 반복이고 메시지도 같죠. 이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그치.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 빛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빛 말고 이 글은 앞에서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했지? 보이지 않는 빛. 요 부분에 자, 요 부분에 플러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리을은 그 밖에 있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 그래서 리을은 피상적 가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노동의 숭고한 가치 플러스. 그럼 여기서 이질적인 거 누구예요? 리을이 이질적이죠. 자, 그러면 14번은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되고 하지만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답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거. 자, 여기서 보기에 밑줄 친 가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자, 낭낭한 소리. 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여린 마음들.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내 귀. 못 듣는 바보 같은 내 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자,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여러분 사실 이거를 감상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안 중요해요. 사실 아까 전에 봐도 3대1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도 확인만 하는 거죠. 여기서 라가 이질적인 걸 찾는 문제가 맞는가. 그래서 오히려 시를 빠르게 보고 리을의 이질점을 보면 성격이 다른이니까 혼자 마이너스인 거. 여기서 자, 풀벌레 소리가 긍정가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4번이 답일 테니까. 이렇게 하고 푸는 거죠. 속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에 중세국어 앞에서 이론할 때 미리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요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까? 이런 식으로 내고 이제 추론형이라고 할 거야. 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다음에 연결해 이러면서. 현대어풀이도 줬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얼마나 속도 차가 생기는지 정확도의 차이가 생기는지 여기 써있는 말을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자, 그럼 여기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1을 탐구한 내용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얘부터일까요? 아니죠. 얘부터죠. 만약에 출제자가 이거 박스 뒤집어 놓으면요. 그래도 얘부터죠. 그렇죠? 예문부터가 아니야. 이거부터야. 아시겠죠? 보기 1을 예로 줘도 마찬가지예요. 아, 주는 대로 넘버링 된 대로 읽어야죠. 아니요? 그쵸? 출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을 애먹이려고 사실 보기의 순서를 뒤집어 놓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이 과거 시제를. 그러면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그런 과거인 문장. 과거인 문장. 자, 그 다음 서술어 주체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선어말 어미. 그러면 주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그 다음 현대국어에서 두음법칙 적용받는 게 두음법칙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땐 두음법칙. 리을의 모음조화. 미음의 자, 주어의 인칭에 따른 의문형 어미. 이걸 문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 그거 인칭?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차이가 생긴다니까. 이 인칭에 따라서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밑에를 볼 때요. 바보들이 얘부터 보는 거야. 얘부터 봐야지. 과거인가.
주체 높임이 있는 문장인가? 현대어 풀이를 보고 위를 확인해야지. 봐봐요. 나무에 새잎이 났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났습니다 과거형이잖아. 과거가 있는데 시제 표현 없네? 뭐예요? 기억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기억. 자, 그 다음에 닙, 입, 두음 법칙. 자, 그 다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현대어 풀이를 안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를 먼저 안 보면? 얘를 먼저 안 보고 얘를 먼저 봤다 해봐. 그러면 상대 높임 물어본 선지가 없죠. 여기 보기가 없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예문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고 있지.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잃은 뜻을 아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문형이죠. 근데 인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 그랬을 때 2인칭이 아니잖아. 아니네.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 대왕이 출령하시되 주체 높임이야. 자, 그 다음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느냐? 의문형이다. 자, 근데 이게 누가죠. 2인칭이 아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없어? 미음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요거 찾았고 여기 시 찾았고 두음 법칙 찾았고 그 다음에 모음 조화 현상 이거 뜨들 요거 뿌들 찾았고 그러면 미음만 없네. 이렇게 하고 선지 보는 사람은 바로 끝나지. 자, 여기서 난이이다. 기억 요거 시제 선어말 없이 시제 선어말음이 없이 과거 시제를 표현함. 근데 여기서 상대 높임을 몰라도 돼. 상대 높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상대 높임에 대해서는 보기 없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되고 그냥 여기서 난이이다. 여기에는 시제 표현이 없음. 자, 그 다음 여기서 샤, 시, 주체 높임. 그 다음 니론도 있죠. 닙도 있고. 그 다음에 뿌들.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문을 볼 때 못 찾았다 하더라도 선지가 유도하면 확인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미음이 답이죠. 미음은 확인할 수 없어. 2인칭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유리한 게 사실이죠. 2인칭 주어인 내나 그대가 있어야 니은 다가 나옴. 인칭에 따른 의문형 분류는 나와는 상관없음. 1인칭과는 상관없음. 대왕도 상관없음. 3인칭도 안 돼. 1인칭도 3인칭도 안 되거든. 자, 그 다음 17번부터 19번의 세트. 자, 17번부터 19번의 세트에서는 17번 형식, 19번 형식. 근데 보면은 17번은 공통점이죠. 가나다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은 나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이 3개여도 여기 보면 가는 단독 문제죠. 그리고 확장 지문이 있다. 그 다음에 나다를 매칭한 문제와 이 문제가 있죠. 이럴 때 뭐부터 처리할까? 나다부터 처리해. 나다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가를. 그래야 나다를 처리하고 가를 단독으로 처리해야 가에 집중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나다 먼저 볼까? 근데 짧죠?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할꼬. 여러분 여기서 녀다. 요 서술어 알아야 돼요. 있다 살다 가다예요. 있다 살다 가다. 그래서 고인이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고인을 못 봐도 고인이 가던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선. 있다 살다 가다인데 여기선 가다로 해석합니다. 고인이 가던 길이 바로 학문 탐구의 길. 학문 탐구의 길이죠. 여러분 이 시조를 처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도산 12곡은 필수 시조야. 그리고 이거 국가직 지방직에도 몇 번씩 나왔던 시조죠. 자, 그래서 그 가던 길, 이 서적 같은 것들이 책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할꼬 공부해야지. 그래서 도산 12곡의 2가지 주제인 언지와 언학 중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 자연, 조화, 학문 탐구 중에 언학 파트의 대표 이 수예요. 연시조지 그 중에 대표의 수야.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일단 이거 보지 말고
과장적 표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없고. 1번 땡.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살려도.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 없어요. 4번 지워줘요. 그러면 2, 3번이 살아남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고 요거. 각 장이 사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이다. 시조는 사음보야. 여러분, 시조 가사인데 사음보를 내고 사음보지롱 이런 문제 절대 못 내. 알겠죠? 시조 가사 사음보 이렇게 알아도. 시조 가사 사음보. 1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초장, 중장, 종장, 3장 맞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의 음절수 낙구 얘기예요. 낙구. 낙구에는 몇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3글자. 그러면 나에서도 어때요? 몇 언길 3글자. 그러면 나와 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 나와 달리?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나는 지켰다니까. 얘 맞는 말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한수마, 새한수마 어느 틈에 들어왔니? 고모장지, 새살장지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사설시조지? 사설시조 써주세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한수마 너 어디로 들어왔어? 이 많은 문창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닫아놨는데 너 어디로 들어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거도 있고. 자, 그래서 어쩐지 너가 온 날 밤이면 한숨을 너로 청자로 상정해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 중간에 열거돼 있는 것들은 문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너 어디로 들어왔어? 내가 이 많은 문들을 다 닫아놓고 암톨적이 수톨적이 경첩 다 꼭 여며놓고 그리고 뚝딱뚝딱 다 닫아놓고 거북이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워놨는데 병풍을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게 족자를 대구르르 말면서 너 어디로 들어왔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쩐지 너 온 날 밤. 사실 근데 여러분 한숨이 바깥에서 들어와요? 아니면 내가 쉬어요? 내가 쉬죠. 이걸 주객전도 기법이라고 해요. 써두세요. 주객전도의 기법. 내가 한숨을 쉬는 거면서 한숨이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해. 주객전도의 기법이에요.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아까 전에 우리 몇 번 남았었어? 2, 3 남았었죠. 너 어디로 들어오니 의문형 있지. 2번 살리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 문장구조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문장구조. 그러니 시어를 나열했다고 해서 다양한 대상을 나열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말은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럼 유사한 문장구조. 그러면 절 이상이 반복이 돼야 돼. 근데 선생님 한수마, 새한수마 이건 시어 반복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반복된 게 있어요?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니? 여기 있다. 찾았어. 그쵸? 여기 부분. 찾았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따가 가를 보고 결정해 걔는. 19번. 여기서 아까 요거 지워놨죠? 다는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현저히 길어진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맞지? 초장, 중장 길어.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니까요. 여러분 부정발문이면 참이 지워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초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이다. 맞아요. 이거는 시조니까. 자, 그리고 어인지 3. 지켰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둘 다 지켰어. 둘 다 지켰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 그려 물에 빠져 죽으니 내 님을 어찌할꼬. 이거 뭐예요? 고대가요. 고대가요 공무도화가입니다. 고대가요. 여러분 고대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한시가 아니라 한역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역시야. 구전되다가 한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시는 처음부터 한자로 창작이 된 거예요. 근데 고대가요는 한역. 구전되던 음성으로 만들어진 문학이 문자로 역되었다. 번역할 때 역. 바뀌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를 보고 뭘 풀어야 될까? 가 단독 문제? 아니야. 처리가 덜 된 문제 뭐였지? 요거 먼저. 여기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지워지죠.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2번이요.
가로 마무리, 그 다음에 가 단독 문제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처음엔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게 세트 풀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원지기를 안 풀면 이 정도의 세트는 안 보게 될 건데 사실은 국지에도 저렇게 나오나요라고 한다면 3개씩은 뭐 사실 이렇게 나왔지. 4개가 나온 적이 있어. 시조 4개. 그 대신 이런 식이었어. 1번은 가시죠. 2번은 나시죠. 3번은 다시죠. 4번은 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조 하나당 질문을 1개씩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왔지 3개를 이렇게 가나는 나다는 가나다는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은 없다. 그리고 세트가 시도가 돼도 그렇게 시도되긴 어렵고 오히려 비문학한 지문에 문제가 2개 들어가는 방식 혹은 긴 산문 문제에 문제가 2개 들어가는 방식 뭐 이런 식의 시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18번 가의 밑줄 친 기억이 뭐죠? 아까 금방 봤죠? 기억 부분이 이야기하는 바는 내님을 어찌할꼬 체념 돌아가셔 버렸으니 물에 빠져 죽었으니 내님을 어찌할꼬는 한탄 체념이에요. 좌절 한탄 체념 좌절 사별로 인한 좌절 슬픔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체념 체념과 절망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조와 절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이게 지향하는 가치, 동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찬 동경. 그 다음에 4번 극한 상황에서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조금 더 2세트만 더 합니다. 자, 20번부터 22번.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형식이죠. 그래서 먼저 봅니다. 부정발문. 비문학이더라도 자 표현상의 특징 이거는 문학이야. 문학이니까 문학은 긍정발문이든 부정발문이든 표현상의 특징은 먼저 그럼 볼게요. 1번 자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열거한다 그랬어요. 열거 밑줄. 그러면 깨달음이 하나가 아니네. 그 다음에 2번 대상에 대한 의문을 문답 과정으로 문답. 근데 자문자답이 아니죠. 타인과의 문답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옛 성현의 말의 인용. 그 다음에 4번에 서두의 대상에 대한 의문. 이런 분들이 있어. 서두의 대상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난 흥미가 유발되지 않았는데? 막 이러면 안 돼. 그 여러분들이 시니컬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런 의도였겠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이건 내용이니까 패스. 그리고 기억이 뭔지는 확인한다. 자, 그러면 지문 봅니다. 수호제기라는 고전 수필입니다. 고전 수필.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동그라미. 처음에 이 이름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이상하게 생각함.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이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 혼자 지내며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해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해답을 얻었어요. 남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은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며 천하 만물중 나는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밭을 지고 갈 자가 어디 있어. 집도 지킬 필요가 없고 내 정원의 나무도 이런 거 열거 있지. 열거는 욕이 있었어. 자, 그러면서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난다. 그래서 내가 자는 잃기 쉽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다 읽어 오셨으니 바로 가볼게요. 여기 뒷부분 좀 보고 여기서 쭉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 밑줄 자신의 인생을 성찰합니다. 귀향을 가서 깨달았잖아요. 자,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가지고 여기에 자기 인생을 쭉 회상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그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와서야 이게 귀향이야. 귀향이야. 귀향 온 거야. 여러분 낙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낙향이면 친척과 조상의 무덤 근처로 갔겠지. 그걸 버리고 낯선 곳에 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귀향 온 곳이에요. 대나무 숲. 귀향지. 나는 나에게 너라고 하면서 묻는 거죠. 자기 성찰 중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큰 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자, 하지만 이건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길 여기 성현의 말도 인용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깨닫는 건 혼자 스스로 깨달았어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큰형님은 자신의 집 거실에 직접 수호제라 이름을 붙였다. 내용일치지? 그쵸? 근데 여기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건 돌아가도 돼. 근데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형식 같은 경우는요. 돌아간다고 바로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이 있으면 먼저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이 나가 10년 이상 나란 일을 했어. 그러다가 나를 잃어버렸지. 자, 그 다음에 장기에 와서 얻는다. 이제 귀양 가서 얻었죠. 그 다음 둘째 형님은 나와 마찬가지로 귀양을 왔으나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여기 지문에 나오나요? 근데 물론 여기에 뭐 오직 큰 형님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몰라. 자, 그래서 답은 4번, 2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널리 퍼져 없애기 어려운 책과 달리 살피지 않으면 금세 달아난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비문학 세트고요. 23번과 25번이 있어. 근데 선질이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 우리 머리는 내가 봤을 때 4, 5개가 한계야. 예, 그러니까 이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전개 방식. 그 다음에 25번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내니까 참이 한계입니다. 그럼 뭘 가져가야 돼요? 당연히 이거죠. 여긴 거짓말이 더 많은데. 그죠? 요거 가져가세요. 자, 그럼 내용 봅니다. 2차 프레임의 기능을 병렬적으로. 그 다음에 2차 프레임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시. 다양하면 몇 개 이상이면 될까? 2개 이상. 자, 그 다음에 2차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그 다음에 프레임, 이중 프레임, 2차 프레임의 개념의 정의. 자, 그럼 지문 볼게요. 프레임은 영화사와 사진 등의 시간 매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계로서의 틀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프레임, 이중 프레이밍, 2차 프레임. 그럼 여기 프레임에 대해서 뭐 나왔지? 자, 피정의항 쭉 틀. 자, 여러분 정의엔 양식이 있죠. 피정의항을 무엇과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정의죠? 유개념과 종차. 유개념은 상위항이죠. 틀이요. 여기서는 틀이 유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괄호친 부분이 종차, 차별적 특징입니다. 그럼 프레임은 정의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럴 때 중간에 기억, 니은의 빗줄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풀 거야? 중간에 멈추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중간중간 이렇게 기호 있는 것들을 마지막에 푸는 거야. 그리고 특히 어휘 문제. 중간에 어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흩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흐름을 못 가져가거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해서 프레임 안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중 프레이밍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 이게 이중 프레임이죠. 그러면 이중 프레임에 대해서 이 종차가 뭘까? 종차.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종차고요. 그러면 유개념이 뭘까요? 유개념 자체가 이중 프레이밍의 유개념 자체가 저 위에 나온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얘는 프레임에 들어가는데 뭐 해야 돼?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어야 해.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레임을 2차 프레임이다 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니 이걸 합쳐서 2차 프레임은 이중 프레이밍 안에 그 안에 속에 있는 프레임이다. 그럼 여기서는 유개념이 프레임이야. 그 다음에 종차가 뭐게? 이중 프레이밍 안. 이게 종차야.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먼저 화면 안에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하면서 효과 나왔죠? 그 다음에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쯤에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 좋고 그리고 이런 입체감이 부여되고 광고의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있고 자,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1번에 2차 프레임의 기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도 있고 2차 프레임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시도 나왔고 그리고 4번도 찾았어요. 우리가 서두에서.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끝까지 봤을 때 전문가의 견해가 여기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견해로 오해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 2차 프레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었고 뭐가 있을까?
전문가의 견해로 뭐 여러분들이 볼만한 거 요거 이거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거 근데 이게 인용이 돼 있어야 되잖아. 인용이 뭐죠?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이 그대로 따옴표로 들어가든 따옴표를 벗기든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 절로 표현이 돼야 인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작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쓰였겠죠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내서 틀린 부분 제가 체크해놨어요. 1번 프레임 밖의 연역의 x 그 다음에 밖의 x 그 다음에 3번에 강조되기 어렵다 x 그 다음에 4번 역설적으로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요거 x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2번 2차 프레임 안의 대상과 밖의 대상 사이의 거리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확인되고 그 다음에 문맥상 이건 어휘 문제 얘를 마지막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서상 뭐 제일 앞이든 중간이든 이런 어휘로 쟤를 대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지문을 그때 얘는 그냥 이 단어를 품고 있는 그 문장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세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을 다시 해설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해설지 보면 다 알 거야. 근데 문제 푸는 순서 이런 거 잡아드리는데 핵심을 뒀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2022를 가겠습니다.